최근 코인 시장에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겨 흐름이 많이 저조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불붙으면서 협상 소식에 따라 출렁인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 소식을 시작으로 주말간 하락, 관세 유예에 따른 반등, 그리고 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하락, EU까지 관세 전쟁이 예고되면서 조정이 또 한 번 남았다,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도 반등이 유력한 지점들이 있고 특정 코인들의 경우에는 제법 명백한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현 시점 업비트의 위주로 볼린저 밴드를 통해 타점 공략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상에서 보시는 반등 기대 코인들 확인하시고 타점 가치 분석 등 추가적인 매매 전략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9675-1627로 숫자 1번과 비트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바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엘리어트 파동상 4파 연장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24년 12월에 나온 3파 고점 이후에 나온 4파 조정 구간이 ABC 파도 플랫 조정을 거치면서 앞전 고점을 넘어가는 확장 플랫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 지루한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점을 낮춰가는 92K 구간을 수렴하는 구간이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이 구간을 계속해서 반등 탄력 보여주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붙느냐 혹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느냐에 따라 향후에 나오는 상승 5파동이 절단의 형태로 빠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고점을 크게 돌파해서 상승 쐐기형으로 갔다가 조정이 나올 것인가, 이 여부가 매우 중요한 구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흐름을 보면은 특히나 첫 번째인 블랙록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을 보시면 계속해서 플러스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일부 피델리티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탈이 있지만 네로라는 아크, 바네크사 이런 상품들 모두 다 뛰어넘는 게 바로 블랙록이지 않습니까? 이쪽 계열의 자금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확실성이 클 때는 거의 상승 파동이 나오기 직전까지 소위 말해 박살이 나는 패턴이 나왔는데 현재 100K를 넘은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의 반토막까지 갈 확률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레이스케일 평단가가 70K 이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조정 나오면 결국엔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장기 홀더들의 물량 매도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코인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만큼 거래소 규모 상위인 업비트 거래소에서도 당연히 유망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고래들의 매집이 있어 왔을 것이며 이런 코인들을 선별해서 매매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흔히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 볼린저 밴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 리플이고 타임프레임은 1시간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매매하실 때 이렇게 하단선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죠. 그리고 상단을 이탈해 나가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라는 추세가 나오는데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반전을 노리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역추세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런 역추세 매매를 잡으면은 수익이 확실하고 좀 크게 나는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트가 하단선에 분명히 닿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빠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매수해서 우리는 분명히 상단 구간 터치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그 위로 한참 더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리가 항상 조급해지고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기존에 내가 정했던 원칙에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뇌동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건데 이러면 자칫하다 이제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중단선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구간에서 밴드 하단을 이탈해서 매수에 들어갔다 가정했을 때 매수 들어가서 상단을 터치할 때 기존 물량 매도하고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놈의 차트가 이탈 없이 중단선 자리를 횡보하면서 아래 꼬리가 달려 있어요.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급등하는 파동이 나왔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역추세 매매로 여기서 숏을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완전히 뚝배기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청산당할 수 있는 파동이거든요. 이런 캔들의 적용 타임프레임은 1시간 봉이랑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적합하게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 블랙록의 비들펀드가 투자한 온도 파이낸스인데 해당 구간 하단선 돌파니까 매수 자리가 나오겠죠. 이 돌파 매수 자리 이후에 상단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매도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단선 구간에서 분명히 아랫꼬리를 달고 음봉 이후에 양봉으로 전환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버텨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이제 이렇게 우상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밴드의 중단선에서 아랫꼬리 달린 지지 양봉 전환이 일어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단선 돌파해서 롱을 진입하고 상단선 돌파해서 숏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다 가정할 때, 중단선에서 지지받고 양봉 전환하는 자리에서 롱으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상승하는 파동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은 온도 파이낸스 2월 5일 4시간 봉인데, 하단 돌파 이후에 롱 진입이 가능하고 상단 돌파에서 숏 나온 다음에 중간점에서 아랫꼬리 지지받고 다시 양봉 전환, 롱 자리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방 자리가 나오게 되는 모습이고, 상단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청산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매매에서 유효하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보통 4시간 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반나절에서 2-3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안에 승부가 나는 단기적인 매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하단을 돌파한 다음에 중단선 자리에서 보시면 반대로 아까와 다르게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윗꼬리 다음에 음봉으로 전환됐잖아요. 음봉 완성이 됐으니까 결국에 다시 밑으로 빠진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롱을 잡았으면요, 이제 중심선에서 윗꼬리 이후에 음봉 전환될 때 다시 한번 숏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버티지 말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롱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보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환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고 안전하게 본다면 우리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더리움의 일봉상 자리 보시면은 4-5일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양봉이 살짝 뜨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양봉을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양봉이 끝까지 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서 해당 구간에서 타점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손절은 400만원대 초반쯤에 아랫꼬리 자리를 보시면 되겠고, 이 해당 자리에서 롱을 들어가게 된다면 매수 진입해서 다시 한번 이제 중단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돌파를 할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음봉 전환 완성을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타임프레임 같은 경우에 1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가장 적합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타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뭐 5% 막 10%씩 뛰고 이럴 정도면요,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뛰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 진입이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단 돌파 숏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중단선 자리에서 어때요? 아랫꼬리 달았지만 양봉 전환 못했죠. 그러니까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다시 한번 하단선 터치하면서 이것도 롱 포지션으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상방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가 리플과 흐름을 비슷하게 같이 하는데, 1파 본격적인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자리가 나오고 나서 상승 파동이 아니라 계속 연장으로 다이아고널 형태로 가는 듯 하더니 지금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지받았던 가격이 한화 1000원대 근처였던 것을 업비트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 시세가 나왔던 시작점과 그 다음에 1파동의 고점 자리죠. 여기를 이어서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황금 비율로 볼 수 있는 0.618 구간이 이 1000원 근처 구간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구간이라서 이 993원 아랫꼬리에 한번 찍어줬던 구간을 기점으로 1000원 근처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때 리플과 대립각을 세웠던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립자가 RAUSD를 도입 가능성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적 맥락에서 리플과 함께한다 그러면은 향후 XRP의 레저로 연결되는
이더리움 가상 사이드체인 기반에서의 개발 활동도 추가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트랜지션의 연관성에 있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 차트로 보면은 3시간 타임프레임에서 RSI와 볼린저 밴드 결합한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롱 구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 맥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맥점과 더불어서 현재 고점에서 낮아지는 하락 추세선을 만났을 때 해당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 형태로 흔들겠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밑으로 깼다가 치고 올리겠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저점 구간이 손절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눌림목 나올 시에 분할 진입, 롱으로 진입하게 되면 큰 손실 없이 추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한다는 거죠. 또 이런 작도적인 구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해 줄 경우에는 에이다 단기적으로 0.85달러 이상 반등할 수 있는 구간 나오기 때문에 롱 포지션 진입을 가정했을 때 20가량의 수익이 또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면 또 좋은 수익이 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결국에 돈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섹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RWA는 워낙에 지금 핫한 섹터입니다. 블랙록과 도이치뱅크가 끼어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결국 리플은 계속 언급될 거거든요. 이 RLUSD 생태계와 결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코인들, 메타를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 관련한 코인들의 이런 볼린저 밴드 자리에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 시나리오를 통해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010-9675-1627로 숫자 1번과 업비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타점 전략과 시장 대응 방법을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이더리움 자금 이동이 거래소로 있었죠. 그래서 좀 논란이 되지만 이더리움 투자는 적기다, 이런 두둔을 했기 때문에 점유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미국 행정부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가 비트코인 준비금 검토를 예고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떨어진 거 오히려 말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관세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금과 함께 가상자산, 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몰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걱정은 절대 금물이고, 다시 한번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박스권 형태의 시장 상황을 기대해 보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